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빵입니다.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는 마츠오카 시냐군 실종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시냐 외할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시냐 가족은 함께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에 살고 있었는데 시냐의 외할머니 즉 시냐 할머니 마츠오카 케이코의 친정 어머니가 맞아 온 가족이 여기 도쿠시마현 코마츠시마시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코마츠시마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사다미츠청에 있는 케이코의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다음 날인 3월 7일 시냐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는 아이들과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게 되죠. 마사노부의 진술에 따르면 친척집에서 현관까지 10m 정도 돌게 다니는데 이때 시냐가 분명 자신의 뒤를 따라서 현관 앞까지 왔다고 하고 있죠. 시냐가 좀 더 산책을 하고 싶은 것 같아서 마사노부는 빠른 걸음으로 돌계단을 지나 집 앞 대문 앞으로 가서 앉고 있던 둘째 아들을 부인 케이코에게 넘겨주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현관 앞에 서 있어야 할 시냐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거죠. 마사노부가 둘째 아들을 부인에게 건네주고 현관에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경찰들이 분석해 본 결과 20초였습니다. 마사노부는 시냐가 근처에 갔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시냐는 찾을 수 없었죠. 그 후 친척의 연락으로 소방대원도 또 동참해서 모두 시냐를 찾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경찰도 신고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시냐가 근처 산을 헤매다가 발견된 걸로 여겨서 경찰의 인력의 절반을 비롯해 현경기 등대 마을 소방대원, 자원한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나서 산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무려 이걸 근데 3개월 동안 버렸습니다. 사건 현장인 케이코의 친척집은 길목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데다 마사노부의 시냐에서 시냐가 가진 시간이 불과 1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이어서 그 사이에 시냐를 누군가 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시민들도 또 외부에서 온 차 같은 건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냐의 가족이 이곳에 온 것은 사건 발생 전날로 마을 사람들은 시냐의 가족이 온 것을 시냐가 실종된 당일에 알았다고 합니다. 뺑소니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경찰의 수색 결과 교통사고의 흔적은 일절 찾지 못했죠. 시냐의 가족들은 도쿠시마 현의 친척집에 남아서 시냐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시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열흘째 되는 3월 1일 7일 이바라키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인 3월 16일 도쿠시마의 친척집으로 정치할 수 있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라란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세이케이 유치원 단림반에서 시냐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냐라고 묻자 케이코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고 대답을 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냐의 가족이 이바라키현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후가 지났습니다. 위문금을 전달하겠다는 소식이 없자 시냐의 가족이 먼저 세이케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유치원 측으로부터 위문금을 모은 사실은 없다며 나카라 마리코라는 원생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케이코에게 전화를 건네준 마사노부는 전화를 건 사람이 어미가 올라가는 도코시마 사투리를 썼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전화가 미스테리한 것은 만약 이바라키현에 사는 사람이 이 전화를 건 것이냐면 어떻게 신야네 내 친척 집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었으며 반대로 도코시마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었다면 어떻게 신야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을 알았겠는가에 라는 의문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도코시마 억양 여자가 신야를 납치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우선 전화를 건 핵심 목적은 신야의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현으로 돌아갔느냐를 알아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토대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신야의 가족의 귀가 날짜를 알아내기 위해 나카라 마리코라는 가상인물의 어머니라고 사칭하며 있지도 않은 의문문을 미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행동을 할 사람은 범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내고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굳이 있지도 않은 의문문을 미끼로 신야 가족의 귀가 날짜를 알아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범인이 이바라키현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이바라키 신야 집 주변에서 납치하는 게 편리하지 굳이 멀리 떨어진 시코쿠의 도쿠시마까지 나가서 납치할 이유도 없었죠. 어쨌든 이 전화를 건 사람은 아직도 신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전화도 실마리가 되지 못한 것이죠. 이후 신야의 가족들은 TV에 출연하고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신야를 찾았지만 끝내 신야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TV 출연으로 일본 각지의 신야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지만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 가장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2000년 어머니 케이코의 친구의 지인인 한 목격담으로 신야가 사진 다음 달에 도쿠시마현의 시와사초 해안에서 신야와 비슷한 남자아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몸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건거나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남자의 얼굴도 신야와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신야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 끝.